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인내하면서 현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양익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하죠. 코스피가 작년 6월 달에 3,300이 넘어섰다가요. 최근 2,6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약 20% 이상 떨어졌는데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승하지만은 늘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줄여주셨다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거든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주가가 저평가 영역이 들어섰으니까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하죠. 우리가 아직 명목 GDP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증가율은 둔화됐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만큼 주가가 상승합니다. 때로는 주가가 명목 GDP 2로 올라갔다 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가대평가되고 가소평가되는 국면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올해 명목 GDP에 한 4% 성장을 가정하면요. 코스피가 최소한 2,900이 넘습니다. 최근 2,600 정도로 떨어졌으니까요. 상당히 저평가됐죠. 이럴 때는 장기적으로 주가는 오른다. 이런 인내심을 갖고 견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이 중요하죠. 삼성전자 같은 이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들은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견디는 게 중요한데 과연 내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증권회사 들어와가지고 여러 번 하락장 상승장을 거쳤었습니다. 1988년 12월 달에 증권회사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정말 증권시장이 좋았었어요. 86년, 88년 3조왕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 성장했죠. 제가 들어갈 무렵에는 증권주가 거의 매일 상한가 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줄만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89년 4월 7일을 고점으로요.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뒤로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주가가 또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전례 없이 침체에 빠졌고요. 주가도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고 보면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경제 성장이 계속 플러스 성장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런 기간에는 조금 멀리 내다면서 기다리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그냥 주식시장 쳐다보지 마시고요. 거시경제 흐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자들 만나보면 시대에 당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고 주식 채권 비중, 이렇게 금융자산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거시경제 기본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알기 쉬운 경제지표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쓰는 경제지표 정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시경제 공부를 하고 지금 어떤 국면인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이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강조하십니다만은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도 두 가지만 꼭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계청이 역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이거나 그 다음에 동시에 물가가 오르면은 이거는 경기 확장 국면 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 주식 비중을 가감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 상승률이 서서히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경기 확장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지금 그런 거시경제 지표를 공부하시면서 숲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못다한 기업 공부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녀들 저한테 보내면서 주식 투자하고 싶다, 좀 안내 좀 해달라
이런 거 부탁을 해서 자녀들 많이 만났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재무제표도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공부하고 재무제표 기본은 봐야 된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 기간에는 거시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 공부를 다시 천천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락장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88년 12월에 증권회사 들어갔을 때 이 증권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제가 들어갔던 D증권회사 주식도 5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때 선배들이 그 증권회사 주식들이 10만 원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돈 가지고 주식을 좀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제 장모님 증권회사 들어갔다고 돈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증권주 10만 원 간다 해서 샀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게 2만 원, 심지어는 나중에 만 원 밑으로 훨씬 밑으로 떨어졌죠.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생각한 것은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오르지는 않는다. 떨어진다. 떨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 사이클을 경험 연구해야 된다. 그 뒤로 저는 사이클을 많이 연구했어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2020년 9.11 테러 때도 미리서 제가 가진 모델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2008년 경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20년 코로나 위기도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 증권회사 다니면서는 주식 투자를 별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같은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기업에 대한 주식 보고서를 내면은 일정 기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내용을 거의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 하면서 거의 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실패 사례도 있지만은 그 성공 사례는요. 제가 한 증권회사에서 옮기면서 그 퇴직금 정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한테 무슨 종목을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애널리스트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한 주식 그때 당시 조선주였는데요. 이 주식을 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샀죠. 근데 그 주식을 팔려고 그러면은 또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내고 보고서를 계속 내가지고 결국은 못 팔다가 또 나중에 회사 옮기면서 팔았는데요. 무려 5배나 올랐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더 올랐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을 종목 같으면은 장기적으로 오르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지금 좋은 종목 주가가 많이 싸졌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면 이거 견디는 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물타기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하락장에서는 물타기 같은 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더 떨어졌다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졌다고 또 사면서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하락장에서는 추세가 하락하니까 상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거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그 하락장에서는 정말 그 종목을 잘 골라야 되죠. 물론 그 주가가 박스권 하락하다가 박스권 보이면 일부 종목은 많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종목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종목을 최대한 줄이고요. 물타기 같은 거는 제가 생각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선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주식만이 아니거든요. 채권도 있죠. 다른 대체 자산도 있어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결국 경기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은행에 현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채권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채권 중에서도 경기가 나쁘면은 회사채 같은 거는 부도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량 회사채 등급, 최소한 AA- 등급 이상.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국채를 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기가 긴 국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30년짜리, 50년짜리 국채도 발행하고 있고 그거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10년 국채는 거래량이 꽤 많이 되거든요. 10년 국채 중심으로 사셨다가 경기가 둔화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언제든지 채권을 주식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덜 민감한 종목들, 좀 둔감한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 통신주나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경기가 둔화되더라고 필수 소비재니까 소비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을 4, 5% 주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경기 하락장에서 우리가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이런 거 소수의 종목, 배당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주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단기 반등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경기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주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일부 종목에는 박스권에서 오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주가도 다시 하락할 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 지수가 경기 침체와 더불어 가지고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루한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요, 우량주 같으면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신념 하에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경기 국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선행주 순환 변동치나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보면서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 자료를 정말 많이 내거든요. 우리가 미국과 달리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증권란 들어가면은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 내는 기업 분석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래하는 증권사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치면은 여러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가 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인내하면서 현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명목 GDP를 저평가할 수도 있고 가대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작년에는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명목 GDP를 가대평가했으면 지금 가소평가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이게 또 1, 2년 지나면은 적정 수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제 가까운 친척 이야기를 했죠.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또 배당도 받아가지고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주가는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어려운 시기,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 방송에서 펀더멘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저와 같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판단하시고요. 제가 때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십시오. 그동안 비관적인 이야기만 많이 드렸는데요. 또 머지않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시기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계속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채권 투자를 늘리려고 그러는데요. 채권은 증권회사 가면 우선 소액 투자라는 게 있어요. 소액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가면은 채권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가면은 채권형 랩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거래가 많이 안 되지만은 다른 채권도 있지만은 ETF가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ETF 국제 10년 ETF를 사놨어요. 근데 이건 아직 많이 알려져 가지고 거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팔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큰 돈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고 팔고 그게 LP라고 그러는데 그걸 거래시켜주는 그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큰 돈이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권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요. 증권회사 가서 물어보시면은 여러 상품을 안내 드릴 겁니다.